라디오 정보시대.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만나는 라디오 정보시대 소기원 인사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라디오 정보시대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성희 심리상담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항상 선생님을 모신다 생각하면 오늘 아마 청취자분 중에서도 김성희 심리상담 선생님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제목이 있잖아요. 네. 제목 오늘도 준비해 오셨나요? 그럼요. 예,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해 볼까 해요. 항상 제목만 들으면 무슨 얘기일까? 자, 제목이요.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다. 네. 왜 비밀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라는 생각이 지금 먼저 드는데 네.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 예.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그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젊었을 때 20대에 2명을 낳고 네. 40이 다 돼서 10년 지나서 막둥이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큰아이들 2명을 키울 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아이가 비밀과 거짓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잘못 다뤄줬구나 그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마치 네. 아이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네. 거짓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네. 혹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네. 도덕적인 잣대로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네. 아이를 거짓말하는 아이를 거짓말쟁이처럼 네. 혹시 다루질 않았나.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뭐라 그러지 후회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비밀과 거짓말이 되게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네. 비밀이 없는 관계는 음. 건강하지 않은 관계다. 아픈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아니, 비밀이 없는 관계, 예, 사람과 예, 사람의 예,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예, 오히려. 오히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저도 사실 살짝 충격 먹었습니다. 예. 네. 우리 문화에서는 네. 비밀이 없는 게 굉장히 친한 거고 좋은 거고 우리 비밀 없기로 약속해. 비밀 없는 거야. 너 엄마한테 비밀 없어야 돼. 엄마 사랑하는 딸이니까. 우리 아들 엄마한테는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돼. 비밀이 없어야 돼. 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가정, 또 관계가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교수님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비밀과 거짓말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비밀과 거짓말 진짜 같은 것인가? 우리가 비밀이 있는 상대를 볼 때 네. 지금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네. 정말 친한 사람하고만 만나잖아요. 가족하고만. 가족, 그 외에 네. 덜 친한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안 만나기 때문에 네, 굳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기 네. 때문에 친한 사람에게서 더욱더 우리가 그 기대치를 채우려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다룰 거는 네. 비밀과 거짓말은 네. 다르다. 네. 그러니까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 있는 관계, 그 비밀은 그 사람만의 스페이스, 공간이다. 그 사람만의 영역이다. 네. 예, 그 사람만의 룸이다. 네. 그 룸을 갖게 해주는 게 오히려 건강한 관계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네. 비밀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너 나한테 비밀이 있었잖아. 우리는 더 이상 친구 어떻게 아니야. 나한테 그걸 말 안 할 수가 있어? 예, 뭐 그러잖아요. 우리 사이에.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봤었는데 드라마를 우연히 네. 봤는데 그런 대목이 나오면서 너무 친했던 친구가 굉장히 오해로 막 이렇게 되면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네. 그런데 가끔 다른 나라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네. 비밀 말하고 싶지 하지 않는 비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돼. 너가 말하고 싶을 때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친한 사이인데도. 네, 예, 친한 친구인데도 그렇게 네. 말하는 거 보면서 진짜 다르다. 우리랑 문화가 굉장히 다르구나. 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데 적어도 비밀이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그런 관계는
굉장히 아픈 관계일 수 있다. 자, 100%가 아니라 아픈 네. 관계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막 전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과거 생각하고 저도 과거를 막 떠올렸는데 저도요. 예. 저희 특히 이제 가족은 물론이고 절친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친한 찐친. 친구. 예. 친구들 사이에 정말 베프. 옛날에 손가락 걸고 우리 서로 비밀 없기 이런 것도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고 조금 좀 나한테 뭔가를 말 안 하는 것 같으면 섭섭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마구마구 네. 떠오르는데 결국은 아까 스페이스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스페이스가 각자의 스페이스가 있으면 스페이스와 스페이스 만나는 그만큼의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네, 말씀으로 네. 오늘. 근데 이게 어떤 게 어느 정도까지 또 해줘야 되나 막 생각이 그런 것도 복잡하게 그렇죠. 네. 얽힙니다. 특히 그 얘기를 예.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선생님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좀 주변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가족 포함 좀 관계 어떻게 됐었나 어떻게 생각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방송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희 심리상담 선생님과 함께 오늘 주제가요.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다. 결국은 비밀 가지고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네. 나의 친한 친구 아니면 나의 자녀가. 그러면 그걸 좀 캐내려고 하다 보면 그 상대방 친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페이스를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건가요? 뭐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비밀을 네. 가지고 있었을 때 비밀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되네요. 예, 그 비밀을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생각 자체가 비밀이 있다는 건 우리 사이에 뭔가 벽이 있는 거고 우리가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 그 비밀을 결국은 불게 만드는 거고 그 비밀이 네. 자기가 원하는 때에 벗겨지지 않으면 외입당하는 것처럼 네. 예, 밖에서 요구해서 벗어야 되니까 그런 심리적 외입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서 네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랑 관계를 단절하겠다, 실망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네. 결국은 외입당하는 느낌이 들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떨까요? 아니면 거짓말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나쁜 관계가 되는 거죠. 둘 다. 결국은 지금 있는 관계를 네, 더 네. 건강하고 소중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 비밀이 있는 거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까지 읽어줘서 상대방이 그냥 언제까 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로 딱 인정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선생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예.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만약에 쉽고 모든 거 되는 거라면 전문가가 필요 없기 그러면 때문에 이 세상 그래서 모든 관계가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적절한 거리감 있잖아요. 정말 비밀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소원한 관계가 아닌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건강한 관계. 예. 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비밀이 없고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강요와 참견이 되게 많아요. 친하다는 이유로. 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네. 이해하겠지. 내가 사랑하는 거 알겠지. 내가 얼마나 너하고 비밀이 없고 친하게 싶다는 그 내 걸 알겠지 하기 때문에 네. 비밀을 강요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게 아니면 참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럴 때 심리적 외입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벗고 싶을 때 벗는 게 아니라 남이 베끼는 네. 거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네. 그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인 네.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표현하지 않는 거죠. 서로가. 왜냐하면 예. 정말 우리는 친밀한 관계니까. 네. 그렇게 그거로, 생각하는 예. 예. 우리끼니까
끼리니까. 그거는 그런데 우리만의, 그거는 예. 그 사람의 요구인 거고 네. 이쪽은 그런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많이 나는 너한테 다 하잖아. 음. 모든 걸. 음. 근데 상대방이 음. 좀 뭔가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음. 얼마나 섭섭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그렇게 정상이 아닌 걸.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나는 모든 걸 말하는 건 내 선택이고, 네. 그다음에 그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건 그의 선택이고 그의 때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 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강요하죠. maybe. 예, 네. 예, 예, 강요하게 되고 쉽지는 간섭하게 않겠네요. 참견하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근데 설령 설령,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부탁하지도 않은 조언이나 충고 이런 것들은 때로는 비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물어보지 사이에 하는 않았어. 건데도. 예, 예. 네. 정말 친한 사이에서도 맞아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그런 네. 거예요. 너 살쪘다. 너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이 말을 근데 남편분들 많이 예, 하시는데 예. 아내한테. 그리고 엄마들이 딸한테 많이 하잖아요. 너 어, 너 그래갖고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니? 너 그래서 데이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갖고 야 너 이거 살쪘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 밑에는 사랑이 깔려 있거든요, 네, 선생님. 네. 그런데 보통 딸들이 그러면 엄마 고마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알아 한다든지 그렇죠. 누가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그렇죠.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엄마 마음에서는 나는 분명히 쟤를 위해서 한 건데 네. 난 너 너무 사랑해. 그렇죠. 그런데 딸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네. 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나 살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나 운동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그때도 피트니스 뭐 살짝 예, 지금도 남자들은- 예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뭐 피트니스 끊는 거 뭐 도와준다든지 원할 때 네. 뭐 그렇게 해줄 수는 있죠. 뭐 네. 같이 운동을 해준다든지 네. 우리 같이 산책할까, 뭐 음. 같이 테니스 치고 이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설령 좋은 의도라도 그가 에스크하지 물어보지 않는데 하는 조언이나 충고는 사실은 너무 가까운 관계에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때요? 부부 사이에 막 여러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네, 네. 청취자분도 그러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남편한테도 저희가 좀 강요하고 참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뭐 나옴 배부터 시작해서 음. 그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음.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게 들릴 수가 기분이 안 좋겠지만 다 위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녀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배를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좀 현명하게 대처를 다시 해야 되나요? 좀 남편과 말을 할 때도 이거 저거 신경 써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일 일수록, 때 네, 내가 정말 위하는 마음일지라도 네.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네. 기다렸다가 그가 물어볼 때까지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네.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도 될 수 있고 강요나 참견이 되기 때문에 네. 지나친 밀접한 관계가 돼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보면은 네. 만나면 너 키 많이 컸다 이런 좋은 말도 하지만 너 살쪘다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니 너 많이 먹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너 언제 시집 갈래 지금 몇 살이니 시집갈 때 되지 않았니 너 머리 결혼한 아픕니다. 지가 3년에서 5년 됐는데 왜 아직도 애가 없는 거니 뭐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런 거 막 물어보셔. 네, 예, 맞아. 친척들이 되게 물어봐서 네. 명절 병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분명히 위하는 마음이고 사랑한다는 게 전제돼 있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 충고나 네. 조언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완전 절친이 아니라 지인 정도에서도 가끔 좀 저희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오지랖퍼처럼 네, 네. 이것저것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네. 정말 뭐 비난하려고 하거나 놀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개인적인 것까지 질문이 되게 많아요. 물어보시는 분은 좀 불편하다 하는데 그런 느낌 이게 있잖아요. 절친 사이라도 예. 정말
확진한 관계일지라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는 들립니다. 네. 뭐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음. 살쪘다 어쩌다가 아니라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좋은 관심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은 음. 아니야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너 얼굴에 써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나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만약에 너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든지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야를 거짓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 말하고 싶지 않아로 받아들여주면 그러면 그 친구가 어느 순간에 그때 양보해줬기 때문에 그때 기다려줬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줘서 고마울 수도 있고 네. 내가 거짓말 안 하게 도와준 거잖아요. 아니면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 그 친구를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항상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관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가 예. 가끔 방송할 때 네네. 들으면 자녀한테도 이랬구나, 남편한테도 이랬구나, 또 나의 부모님한테는 내가 이랬구나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데 다 그렇겠지. 근데 참 이게 이제 실천으로 가서 한 번 하기가 어떻게 좀 쉽지는 않은 게 정상적인 인간이죠, 선생님. 네, 맞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네. 책도 읽고 저희가 강의도 네. 듣고. 저도 강의하면서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배우고. 이러면 안 된다. 전문가가 이러면 안 된다. 저희 가족들은 아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김성희 심리상담 선생님과 함께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다. 요 제목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친구들 사이나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이가 좋아,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의 척도로 많은 분들이 비밀이 우리 사이에 있나 없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요걸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마련해 주는 게 찐친이다. 네. 정말 건강한 관계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자, 건강한 관계에 너무 지나치면 아까 강요랑 뭐 참견.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요 내 관심이 강요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 해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네.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을 때 응. 내가 노를 하잖아요. 응. 그랬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면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싫어.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그다음에 화를 내거나 그러면 그건 강요인 거예요. 그다음에 어드바이스 참견은 네. 그가 말을 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건 참견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분이 안 좋냐면 네. 내가 에스크하자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는 건 참견인 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상대방은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라고 생각은 네.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관계 그리고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조언 듣고 기분 나쁜 적 많아요. 예, 많아요. 네네. 예. 정말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강요와 참견은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의 표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네. 지나치게 먼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뭐냐면 네. 복종하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아니야 싫어 노를 말해야 될 상황에서 아무 말 못하고 나중에 그때 말할 걸 그랬어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싫어 아니야 너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또 부탁을 응. 하고 싶어요.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말을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내가 혼자 하면 되지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먼 관계이니까 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지 뭐. 예.
가끔 스스로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들 그러잖아요. 네.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느니 그냥 나 혼자, 내가 당신한테 부탁하느니 그냥 혼자 하고 만다. 만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알르지 뭐 주지. 주지. 고마워요.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예. 엄마들이 많이 하는 네. 말 중에 하나예요. 네. 아유, 내가 알르니 죽지.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한테도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아유, 알르니 죽지. 내가 관계를 포기해가는 거죠. 예.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탁할 수 있는 그 음.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관계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네. 그런 거. 그러면 그 상대방이 미안해 지금 안 돼 그럼 오케이 이럴 수 그때 내가 있어야 하지. 돼요. 예. 응. 근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말 못하는 뭐 거절당할까 봐. 거절하면 어떡하지? 응. 제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어. 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이런- 관계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뭐. 적당한 건강한 관계에서 좀 멀어졌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노하면은 화가 난다든지 섭섭해하면 네. 강요이고 네. 어드바이스를 들었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참견이라고 말했듯이 네. 네. 내가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부탁하거나 네. 당장 나는 그거 아니야 지금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건강하게 심플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는 좀 적당한 거리에서 건강한 관계에서 먼 거 그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 부부싸움하면 네. 부탁을 안 하잖아요.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막 부부싸움- 달그락거리면서 한다든 그게 이제 이제 좀 너하고 관계하지 않겠다. 내가 너라는 인간을 좀 포기해 가겠다.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아예 네. 아무것도 안 해주고 들어 누움으로써 당해봐라. 당해봐라. 나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어쨌든 건강한 관계는 아닌 거죠. 그렇죠? 건강한 관계는 아닌데요, 선생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다들 경험이 있었음직한 일들이에요. 내가 그런 것만 갖고 나오겠죠. 경험 없는 거 일반화된 걸 가지고 나와야지. 그게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지 뭐. 우리 가정에서 있는 네. 것들이고 우리가 네. 다 안 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기 또 때문에. 그러다가도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건강한 관계로 가는 부부가 있는 반면 네. 이게 이제 잘 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골이 깊어진다고 네. 하잖아요. 그걸 얘기해 보려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알맞은 거리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이거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과제를 분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과제가 뭐예요? 과제? 숙제? 태스크, 숙제 네. 그죠? 이것은 네 일이야, 내 일이야.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제 분리. 예, 네. 과제 분리.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거야, 말일까? 내 거야를 분리해야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네. 적당한 거리가. 공부해라, 운동해라, 방 청소해라, 책 읽어라. 가서 어디 가서 발론티어 해라. 그래야 대학 잘 간다. 이런 일들을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했을 때 네. 그 결과를 누가 먹어요? 결국 네 자녀가 인생이야 이러잖아요. 예, 저희는 자녀가 먹는 거잖아요. 누가 나 그러니까 위해서 그래? 네 예, 인생이 사실은 공부나 운동이나 방 청소하는 거나 책 읽는 거나 발론티어나 아이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 아이의 과제인데 부모가 마치 나의 과제인 것처럼 강요하고 참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네. 아까 말하는 것처럼 네. 그냥 얘기할 수는 있어요. 부모의 역할이니까. 내 일이에요. 공부해라. 예. 그러니까 엄마는 뭐 하라고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 안 했을 때. 노했을 경우에 예. 화를 내고 예. 그다음에 삐지고 섭섭해하면 아이하고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그러려고 또 할 수 말합니다. 있도록, 예. 할 수 있도록 네.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화를 내지 않고 또 얘기한다든지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할 수 있는 건 왜냐 아이의 과제니까. 그거를 첫 번째 생각해야 돼. 그건 아이의 과제예요. 맞습니다. 청소도, 말은 그쵸?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공부하라 그랬지.
숙제하라 그랬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런지 엄마가 화를 내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화가 팍 났어요. 청소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하라니까 하기가 싫어졌어. 안 할 거야.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는 딸들도 있어요. 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졌어. 나가서 친구랑 놀 거야. 그러고 막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막 일부러 게임하면서 막 화를 내고 책상 정리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승질난 게 다 보여 네, 정리할 네. 때. 그런데 그때 엄마가 어떠냐면 어머 제가 화났구나. 어머 제가 우울한 것도 사실은 네. 화거든요. 네. 말을 안 하는구나. 방에서 안 나오는구나. 문 닫고 들어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나쁜 엄마인가? 잘못된 엄마인가? 이러면서 거기에 또 말려들어요. 왜냐면 또 좋게 말을 해야지 또 네. 그 다음은 또 그래서요. 왜냐면 공부해라 했었을 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있어요? 예. 말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청소하라면 바로 하는 아이들도 네. 있어요. 근데 네. 그 아이가 항상 하는 건 아니죠. 할 때도 그렇죠. 있고 안 할 때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의 반응인 거예요. 그 반응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라는 걸 했고 아이가 우울한 건 아이의 문제예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말려들면 네. 그 태스크를 또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이의 문제예요. 와, 흔히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예. 예. 쿨하게. 네. 나는 할 말을 했고 듣는 건 네 문제고. 네.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아이들이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너 싫어. 아니면 엄마 나한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청소하라 그랬더니 하려고 그랬는데 하기 싫어서 그러면서 문 닫고 들어갔어요. 네. 예.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노를 했지만 네. 되게, 인정을 못 받은 예, 거잖아요. 되게 예. 거리감이 생기는 안 좋은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멀어지는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거리감에 대해서 네.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엄마는 나한테 공부하라 청소하라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간섭을 했잖아. 근데 네. 그거는 엄마의 과제인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마의 일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마. 하기 싫어. 엄마가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말해서 진짜 하기 싫어져서 하고 반박하는 것은 이쪽이 상대의 과제를 또 간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분을 안 좋게 하고 그 말 거리가 멀어지게 하니까 엄마는 말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노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네, 지는 네, 거고 네. 이렇게 먼저 네, 장하고 거리감이.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아이를 키웠을 때 네. 아이들한테 청소해라 그러면 애들이 복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하라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 정도 되면 이제 엄마 열받으셨다. 엄마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 바로 하든지 아니면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 버려 아내가 나중에 맞지 뭐 한 대 맞고 말 거야. 그런 애들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10년 후에 태어난 저희 막내는 어떻게 하냐면 청소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래요. 그럼 저는 오케이 했다. 그래서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면 점심 때 가면 청소를 안 해놨어요. 재민아 청소해. 그러면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저녁 때쯤 가보면 청소가 안 뭐예요? 돼 있어요. 그건 그래서 뭐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해서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엄마 나는 청소한다 그랬지 언제 청소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엄마 난 청소할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 했겠어요. 네. 네. 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르구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그 아이의 과제니까. 네. 그런데 우리 막내는 엄마의 과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청소하라고 말하는 거는 오케이, 엄마의 인정. 과제. 예. 하지만 엄마 제가 확인할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네. 재민아 머리 깎아야 되겠다. 응. 너 머리가 너무 길어. 응. 오케이. 근데 괜찮아요. 이래요. 응. 자긴 괜찮대요. 응. 재민아 머리 깎아야 되겠어. 일주일이 지났어. 이렇게 길었어. 응. 근데 괜찮대요. 응. 그래서 나중에 재민아 머리 깎아야 되잖아. 이제 너무 길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미장원에 예약을 해달래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예약을 해서 응. 같이 갔어요. 제 아들이 20살이거든요. 응. 원래 혼자 가야 되잖아요. 예약을 해달라고 그래서 응. 웬일이야? 그랬어요. 갔더니 엄마가 돈을 내래요. 엄마가
나는 안 불편한데 엄마가 불편하니까 엄마 나는 그래서 안 엄마를 데리고 간 거. 네. 현명하네. 그래서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걔가 만들어요. 엄마 절대 화내지 않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막내분과 자제분과 관계가 훨씬 네. 좋은 거.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보기 싫으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는 보는 거 괜찮은데 엄마가 불편하면 엄마가 내시라고 엄마를 예약하더니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난 네.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난 괜찮은데 엄마가 불편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지금 과제 분리 하나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과제를 분리하자.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적당한 거리 조절이 안 되는 과제 분리가 안 되는 어렵습니다 이거 예. 사실은. 네, 우리는 네. 엄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해 보려고. 네. 왜냐하면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고 그 박우라님이라고 네.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네. 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제 분리가 안 돼서 적당한 거리 조절이 안 되는 유형 중에 첫 번째 죄책감. 죄책감이 많은 엄마들이에요. 이 엄마들은 네. 아이가 아프잖아요. 네. 어머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봐. 내가 잘못 돌본 것 같아. 이 아이가 감기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죄책감이 많은 엄마니까 되게 좋은 엄마인 것 같잖아요. 엄마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내 탓이라고. 네. 그런데 그 감기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혹시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병이 걸렸을 때 대부분 엄마들은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게 내 탓인 네. 것 같다고 해서 막 그렇게 쓰러지고 막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뭐 하늘이 내린 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내 탓일까봐 불안한 거 하고 그다음에 나쁜 엄마일까봐 불안한 것이 그 마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트리트할까가 더 중요하잖아. 아이한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나쁜 엄마야? 아니면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심리적 저 밑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아픈 아이보다는 자신의 역할과 이미지가 더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거리 조절에 있어서 심리가 이게 과제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게 꼭 내 탓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변에서는 위로를 해주죠. 네, 그렇잖아요. 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기 걸리는 게 학교 가서 아이들이 서로 옮길 수 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씌워놔도 아이가 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내 탓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내 탓인가 봐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엄마 같지만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거기 안에 보면 아프니?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 과제를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릿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과제 분리가 안 되는 엄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굉장히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들이 그렇대요. 모성애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아동기까지 안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안겨서 포근하게 안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때 많이 안아주잖아요. 네, 진짜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 엄마가 바쁘시거나 아니면 그때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잡을 가졌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엄마 성격이 이렇게 좀 스킨십 싫어하고 좀 마음은 사랑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셀프를 자아를 이루는데 되게 중요하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부부간에 안 좋았다든지 혹시 뭐 이렇게 해서 우울에 빠졌다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아이가 그 충분히 안기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라면서 계속 누구에겐가 안기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배우자한테
채워줘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만나는 배우자가 약간 무능력하거나 음. 그런 배우자를 또 만나게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아내의 그런 의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걸 어디서 채우려고 하냐면 아이를 통해서 채우려는, 아이는 나만 바라보니까 아이를 통해서 채우려는 욕구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자기의 기대감이 되게 많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네. 순응함으로써 의존 욕구를 채워요. 아이들은. 아.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더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네. 예스 예스 하면서 네. 의존 욕구를 채우는데, 성인이 된 어른들은 네. 그걸 못 채운 어른들 어떻게 채우냐면 누군가를 네.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해요. 헌신을 함으로써 네. 자기가 의존 욕구를 보호해줄 누군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네가 날 못 떠날 걸. 그래서 나를 내 곁에 있고 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지해주길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 줄 대상을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 없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무능한 남편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버리지도 못해요. 그 사람을 버리면 또 버림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보호하면서 이 인간아 하면서도 그를 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헌신적인 여자의 배신이라고 거기에 그 책에서는 표현했어요. 의존 욕구는 네. 쾌락만큼 우리한테 충동적이고 강하대요. 의존 욕구가요? 예, 예. 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거가 성적 쾌락이라든지 뭐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만큼 강한데, 의존성이 강한 엄마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아주면서 자기가 그 의존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은 네. 뭐가 있냐면 돌보아주면서 피해자이고 약자인 그런 코스프레를 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네 아빠가 이렇게 돈을 못 벌어야 한대. 네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도 내가 너 때문에 네. 나는 이혼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산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의존 욕구 밑에는 지배 욕구가 있다는, 컨트롤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나의- 잘해야 돼. 네 아빠는 나를 못 떠나. 나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한테 잘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헌신하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헌신적인데 계속 자녀들에게 남편에 대해서나 너희 시어머니가, 너희 뭐 시누이들이 뭐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난 정말 희생자이고 약자이라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본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얘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고 피해자다, 이게 저 깊숙이 들어가면 의존 욕구라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네, 그게 의존 욕구에서 그 밑에 들어가면 그게 컨트롤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컨트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브레인 뭐라 그러죠? 워시한다 그러는데 나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 힘이나 그런 게 자원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네. 나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책임지고 이러는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밑에는 뭐였냐면 그 문제를 스스로 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그 일들을 만약에 남편이 바람 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네. 그거를 본인이 핸들링해서 이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녀라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안 했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다거나 혼자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들을
피해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머리가 좀 복잡해요? 복잡해지면서 뭐 주변도 떠올리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막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풀어놨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항상 이 심리 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 내에 풀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은 너무 지금 풀어져 있어서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서 마지막 정리를 해줄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정리 잠시 후에 네. 들어갑니다. 네, 김성희 심리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다. 사람 사이에 정말 올바른 거리감에 네.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얘기를 쭉 풀어갔잖아요. 사실 사회적 거리는 뭐 2m, 뭐 몇 피트 이렇게 딱 정해지면 굉장히 답이 딱 있는데 이 사람 사이의 거리감, 적당한 그리고 올바른 거리감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적정선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다 각자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나라도 건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가 많이 풀어졌어요. 네. 부족한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을 잡아서 하더라도 오늘 대충의 결론은 그래서 뭐 요거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네. 처음에 비밀과 거짓말을 하면서 적당한 거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당한 거리는 강요와 참견은 너무 가까운 거리고 네. 또 복종이나 회피는 너무 먼 먼 거리라고 거.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적당한 거리를 위해서는 과제 분리가 필요하다. 네. 그 과제 분리를 얘기하면서 과제 분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런 죄책감이나 헌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굉장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만약에 의존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 사실은 보호와 울타리라는 거죠. 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건. 보호와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헌신하지만 날 보호해달라 내 울타리가 돼달라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헌신만 할 테니까 결정해주고 책임져주는 것은 당신과 너희들의 몫이라는 그런 어떤 편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결정하는 일, 책임지는 일 하지 않겠다. 네.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네. 나타나냐면 네. 그냥 떠나죠. 심리적으로 떠나던가 네. 지리적으로 떠나던가 두세 줄을 넘어서 대학이 되면서 떠나던가 네. 결혼해서 일찍 떠나던가 하는 떠남이 있다는 거죠. 보호와 울타리를 원했는데 그렇죠. 떠나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나중에 꼭 부모님 엄마가 많은 얘기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꼭 그냥 거리가 배신감. 멀어진다고 떠나는 건 아니에요. 네, 거리가 멀어져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럼요. 같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혹시 엄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거 좀 그만 좀 헌신해 했었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나의 헌신을 안에 있는 그 편리성, 컨트롤 이슈를 얘가 느끼는 거구나. 혹시 알고만 있어도 네. 아 엄마가 또 그렇게 했니? 네. 엄마가 과제 분리가 좀 안 됐지. 네. 거리를 또 엄마가 너무 가까이 간 거지. 이렇게만 해주셔도 관계가 숨통이 트이는 거죠. 네.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엄마인 거거든요. 산소 같은 공간 그게 엄마가 되면 좋죠. 그런 가정이 됐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보통은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니까 압니다. 나의 마음과 같지 않을 거라고 상대방이. 하지만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내 마음 네.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했는데 기대가 가요. 그게 정말 자녀나 남편 아니면 친한 친구가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줬을 때 오히려 굉장한 배신감이 네, 맞아요. 생기는데 그 상대방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때 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점검해보면 그게 조금, 한순간에 예.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도 숨통이 대화에 왜 통하면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그럼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해결이 될 수 예. 있는 뭔가 네. 대화의 그 실마리가 되니까 그냥 좀 그
왜 문제 아이는 없지만 문제 부모가 있다고 하듯이 네. 그 어른인 우리가 네. 먼저 그걸 보고 들어가면 대화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하나라도. 방송은 아이들이 보는 방송이 네. 듣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른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항상 우리가 못하는 것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 너무 못하는 것만 좀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과제를 썸타임, 하나만큼 얻은 것 같은데 숙제를 남긴 것 같은데 네, 그 예. 중에서 과제. 반은 못하더라도 예. 정말 좀 분리하는 거 과제 네, 예. 분리. 과제 아 분리. 이건 예. 네 일이고 내 일이고 요렇게만 따져도 조금 예. 쿨해지지 않을까. 네. 엄마 마음도 좀 편해집니다. 그 생각만 상상만으로도.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더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